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만델링치 원 워시드라는 커피고요. 일단 워시드 커피답게 보니까 굉장히 콩이 균일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콩이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수마트라 산이라고 하는데 수마트라 산 커피 같지 않는 느낌이 나는 커피입니다. 어찌됐든 인도네시아 워시드 600g을 이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첫 배치인데 예열 단계가 190도 정도에 투입했고요. 대신에 최대 화력을 줘가지고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댐퍼는 조금 닫아줄게요.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웨터 프로세싱이라고 해가 젖은 상태로 파치먼트를 깨서 생두 상태로 말리는 프로세싱을 해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빨리 말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생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최단 기간에 생산하면 생산 효율이 달성되잖아요. 최단 기간으로 빠르게 말리기 위해서 웨터 프로세싱을 전통적으로 했고, 웨터는 이제 영어식 이름이고 그 나라 말로는 이제 길링바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더라고요. 길링바사의 문제점이 있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가까운 편이어서 15일 만에 오는데 15일 만에 배가 도착하더라도 생두가 한국에 오면은 막 빨갛게 되거나 썩거나 아랫부분이 하얗게 되거나 저도 여러 번 수입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생두의 상태가 들쭉날쭉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먹었을 때는 최상의 맛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 맛이 많이 반감되어 있는 거죠. 많게는 반 정도 반감되어 있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먹었던 과일 같고 감촉이 좋았던 커피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안 좋게 됐는데, 근데 유통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콜롬비아에서는 워시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수분율을 시대로 맞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분율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수출을 하다가 한국이나 이런 신흥 강국, 미국이나 스페셜티가 유행하면서 이제 커피를 이 아닌 맛과 향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관할 수 있는 그레인 프로라든지 아니면 수분율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오는 과정 중에 워시드 프로세싱까지 오게 된 거죠. 수마트라에서 워시드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마트라는 인도네시아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름에 장마철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거기는 한 번씩 소나기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펼쳐놨다가 비가 오면 싹 걷어야 돼요. 고추 말리듯이 땅바닥에 말리는데 그렇게 걷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그래가지고 아예 비닐하고 흙막처럼 이렇게 쳐놓고 그곳에 커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추럴 프로세싱이랑 여러 가지 프로세싱이 있는데, 이 워시드 프로세싱은 뭐냐면 파치먼트 상태로 말려가지고 좀 말리는 시간이 더디더라도 제대로 말리겠다 나온 거. 제가 이제 볶아보는 거는 가격대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커피가 굉장히 워시드 프로세싱이 낯설잖아요. 저는 이제 워시드 커피를 먹어봤기 때문에 이 커피가 어떤 뉘앙스와 어떤 경향성인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경향성이 있는지 한번 테스팅 겸 먹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구매할 수도 있고 한데, 스마트라 워시드 커피가 가장 좋은 게 에스프레소예요. 추출 방법 중에.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구기압의 압력으로 추출하잖아요. 커피는 곱게 간 다음에 구기압의 압력으로 추출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크레마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크레마가 커피기도 한데 에센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센스라는 거는 이제 기름이랑 물 상태랑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구기압의 압력이라는 압력을 내렸기 때문에 섞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분리가 되고, 기름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고 물 성분만 계속 남아있는 건데, 구기압으로 내렸을 때 처음에는 이 찐득한 에스프레소가 나오는데, 이 워시드 프로세싱, 그러니까 스마트라 만델링 워시드 프로세싱 커피를 프레소로 내려서 먹었을 때가 가장 제 경험상 맛있더라.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라 커피가 전체적으로 커피에 기름진 성분이 많아요. 기름진 성분이 많으니까 이거를 잘 추출해낼 수 있는 구기압의 에스프레소 추출이 많겠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는 끝맛이 깔끔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웨터 프로세싱은 끝맛이 약간 향이나 이런 다른 향신료 향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에스프레소는 길수에 시장한 사람들에게는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워시드 프로세싱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견과나 그다음에 감귤류의 산미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굉장히 클린한 편이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현지에서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도 제가 추출을 해보니까 이건 에스프레소 추출이구나, 만약에 에스프레소 샵을 만들면 이걸 선택해보겠다, 이런 식의 커피였는데, 사람들은 이제 커피의 맛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저희처럼 이제 이 안에서 루틴까지 영역이 들어와가지고 각 산지별로 돌아다니고 하면 각 나라마다, 각 산지마다 맛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뭐고 이 특징을 어디에 결합시켰을 때 극대화 되겠구나, 이런 경험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라고도 불리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오래 경험하다 보면 돼요. 하나씩 저도 궁금하지 않았으면 구매하지 않았겠죠. 뭐 쓸데없이 이게 내가 먹으려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직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볶아보고 맛보고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좀 하다 보면 또 유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볶아보고 테이스팅 하는 건데 이제 24년 크랍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콩이잖아요. 일단은 187도니까 갈변은 다 돼가지고 메일리아드 반응이 일어났고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고요. 크랍답게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시드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스마트라에서는 새로운 가공 방식이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지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인터넷 발달로 인해 새로운 프로세싱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보는 모두 공유돼 있어요. 인터넷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나라에서 뭐가 좋더라 하면은 정보는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같은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내요. 지금 7분 정도에 삐팝이 터졌어요. 생각보다 빨리 터졌거든요. 보통 에티오피아 커피들이 200도에서 터지는데 얘는 104도에 터졌어요. 20도가 낮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조직이 단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더디데이 커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거나 혹은 프로세싱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이 워시드 프로세싱이 다른 프로세싱 과정이 들어가가지고 1팝이 좀 빨리 터지는 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커피와 섞어서 로스팅을 했을 때 얘네들이 1팝이 좀 빨리 터지겠죠. 온도가 낮으니까. 얘네들은 좀 타고 다른 커피들은 다 익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첫 배치고 지금 처음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고 고소한 향이 나는데 화력을 끄고 입에 끝나는 점 17도에서 뺐는데 화력을 너무 크게 줘서 그런 건지 샘퍼를 너무 닫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색깔은 잘 발견돼 있고요.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 나네요. 일단 이거를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